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대일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새벽에 오셔서 여기 이제 수업하시고 또 좀 아까 수업도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졸릴 시간인데 뭐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예. 사실은 제가 사실은 이 학교로 가서 강의한 적도 있었고 여기서는 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적이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싶은 게 있다거나 하면은 그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 그걸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 말고 또는 이제 학교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코인으로 돈을 좀 많이 잃었거든요. 네. 근데 코인에 대해서 친구 돈 잃은 걸 보니까 살짝 앞으로 코인 같은 거에 전망이 좀 궁금해서 코인 전망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코인을 안 해요. 이걸로 답이 됐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코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거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면 주가가 언제 올라가냐면은 그 기업이 점점점 성장하고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득을 많이 내는데. 근데 코인은 뭐냐면 코인 자체가 새로운 이윤을 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게 올라갈 거야. 지금 1,000원인데 2,000원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1,000원 해주고 사는 거죠. 그럼 2,000원이 돼요. 그럼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얘기가 들리죠. 그럼 2,000원이지만 저게 3,000원이 될 것 같아. 또 사죠. 또 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야 저거 그냥 종이 쪼가리도 아니고 코인은 이거는 약간 사실은 정말 이 가상화폐라는 게 종이 쪼가리도 아니고 이 컴퓨터 상에 하나의 이 코딩으로 존재하는 건데 저게 우리한테 뭘 갖다 주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다, 의자를 만든다 그러면 의미가 음식을 만든다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그걸 소비할 수 있지만 코인을 갖고 뭘 하지? 하는 순간 지금과 같은 폭락 사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 폭락하는 순간에 산 사람만 아니면 돼요. 사실은 그 전까지 다 돈을 버는 거죠. 마지막 사람이 돈을 잃는 건데 그게 사실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사실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코인은. 그리고 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이 지폐가 좀 있을 텐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지폐를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왜요?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제가 우간다 지폐를 갖다 드리면 좋으실까요? 예,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그 돈을 갖고 가게에 가면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왜요? 예, 정부가 그 돈을 안 받고 가게에서 편의점에서 나 10,000원짜리 안 받을래요. 이 나라 돈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돈을 안 받으면 그 가게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정부가 그 돈을 갖고 반드시 그 돈의 가치를 이 개런티를 하고 있고 그걸 안 쓰고 받는 걸 거부하면 그거 자체가 그 화폐에 대한 법에 위반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코인이 이 우리나라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대신하는 거래 수단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정부가 코인은 보고 있지만 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쓰이는 순간 다 그것들을 불법화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코인은 그냥 조금 장난스럽게 하시는 건 좋지만 크게 하시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점천고등학교 1학년 김민우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토마스 사잔트 교수님의 강의를 인터넷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돈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금은본위 화폐 제도로 그 은화와 금화를 사용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페인이 동화에 은치를 하면서 아마 은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과 그리고 국가 간의 신용 제도이다 보니까 지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있고 뭐 그걸 뭐 어찌됐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쉽다고 들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요즘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만약에 다시 금은본위 화폐 제도로 돌아간다면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사라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전공이 화폐금융론이 아닌데 계속 화폐 쪽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예, 말씀 맞아요. 우리가 근본이제를 가면 인플레이션은 줄어드는데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그러니까 근본이제는 뭐냐면 중앙 정부가 금을 1톤 갖고 있으면 1톤에 해당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화폐만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2톤이 되면 2배를 찍을 수가 있죠. 그렇게 또 뭐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는 있죠. 근데 금이 2톤, 3톤 이렇게 막 안 가니까 금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지금 물본위제, 흙본위제 이런 건 아니고 금본위제라는 건 금이 희귀해서 그런 걸 지 마음대로 막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본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근본위제에서 우리가 브레튼 우드를 깨면서 그냥 지폐로 간 이유가 있어. 지폐로 가는 게 그런 근본위제, 그러니까 태안 지폐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뭐냐면 10,000원짜리를 갖고 한국은행에 가면 한국은행이 반드시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을 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 상황은 태환 지폐제고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10,000원짜리 갖고 가면 한국은행이 뭐 그냥 네가 써라 그냥 그러고 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지만 그렇게 되면은 통화정책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근본위제에서는 통화정책이라는 개념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금이 딱 주어져 있으면은 거기서 제가 마음대로 화폐를 찍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케인스 같은 사람은 머니를 막 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을 위해서 이 근본이제를 깨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깨버린 거죠 옛날에. 예. 그 대신에 깨는 대신 근본이제에는 아까처럼 편의점에 가서 10,000원짜리를 내면 이랬더니 이 돈 안 받겠다라는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갖고 가면 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근본이제가 아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받겠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반드시 화폐를 우리나라에서 거래수단으로 쓰여야 한다. 10,000원짜리 갖고 가면 10,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예, 앞에 분. 2, 3주 전에 뉴스에서 정부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소기업 살리려고 50조를 지원하는 걸 봤는데요. 그 추후 만약에 50조를 지원한다면 그 추후 상황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느라고 50조였나요? 아니면 채권 시장이었나요? 제가 액수가 똑같아서 헷갈리나. 어쨌든 정부가 뭐 이 50조를 쓰겠다는 거죠. 네. 그 50조를 이제 돈을 찍어서 쓰느냐 아니면 정부가 빚을 내서 쓰느냐라는 거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제 지금 딜레마가 그런 거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불경기에는 이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통화를 좀 증발하고 그러면 불경기가 호경기로 빨리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케인지안 이코노믹스인데 그거는 이제 불경기가 어떤 그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되고 뭔가 이제 앞으로 경제 전망이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막 돈을 쓰다가 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면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럼 경제가 진짜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가 돈을 풀 테니까 마음 편히 돈을 쓰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통화 정책인데 그런 인플레와 지금의 인플레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전쟁 때문에 발생한 여러분들 식량 가격이나 아니면 그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서 된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코스트 푸시라고 하는데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모니터리 폴리시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왜냐하면 모니터리 폴리시라는 거는 약간 사람들의 기대를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야 경기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소비를 해도 돼 이런 건데 이거는 돈을 푼다고 전쟁이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리 폴리시를 써도 효과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를 올렸더니 중소기업이 힘들어간다. 그러니까 돈을 풀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잘못 가면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해외 의존도가 많은 나라인데 이 전쟁 때문에 우리가 벌린 전쟁도 아니고 그냥 지들끼리 싸우는 전쟁 때문에 우리는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정부가 머니터리 폴리시가 돈을 한쪽에선 풀고 한쪽에선 죄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뭔가 모순돼 보이는 그런 정책이 그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인플레는 잡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또 일부 이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상해 보이겠지만 네,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질문을 받으려고 했더니 자꾸 거시경제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전공이 거시가 아니라 미시. 거시와 미시의 차이는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게 이런 게 미시예요. 우리가 머니터리 폴리시 이자율 이렇게 나랑 별 관계 없는 것 같은 얘기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미시입니다. 일단 경제학을 여러분들 경제학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사회 과목으로 사탐으로 경제학 하고 계신가요? 경제 과목 하고 계신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경제. 이 경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지루하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관한 얘기고 이게 뭐죠? 네. 깜짝이야.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건. 네. 왼쪽 그림 뭐예요? 예, 약타이로가 답이 써 있긴 한데 누가 누구한테 뺏어가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예, 일제시대 우리나라 식량을 일본 군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밑에는 뭐 약수하는 거 보니까 누가 차를 사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앞에 뭐 빵도 있고 커피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제가 가서 그 빵을 뭐 여러분들 학교에도 조금 힘센 친구가 있을 거고 뭐 저는 일단 여기에 무슨 교수처럼 와 있으니까 가서 빵을 여기 내가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뺏어 갑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 좋아요? 우리 교수님이 빵을 먹게 돼서 난 너무 좋다. 이런 그런 믿기 어려운 말씀하지 마시고 빵을 뺏어가요.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제가 가서 그 빵 얼마예요? 저 3,000원에 저한테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그건 싫고요. 제가 먹을래요. 그래서 5,000원, 10,000원. 그랬더니 10,000원? 그럼 10,000원이면 팔게요. 그래서 10,000원을 주고 제가 빵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두 가지 경우에 빵은 누가 먹죠? 둘 다 제가 먹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분이 되게 나빴고 두 번째는 저 바보 같은 교수가 10,000원이나 줬네. 그리고 엄청 좋아갖고 10,000원짜리 들고 가겠죠. 그리고 저는 빵을 먹었으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둘 다 행복해요. 빵을 뺏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판 친구나 그걸 먹는 사람이나 거래라는 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고 약탈, 뺏는 건 뺏은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뺏긴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이게 굉장히 약탈이라는 건 무슨 강도가 또는 깡패가 여러분들 돈을 뺏어갔다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불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세시대 왕정 때 임금님이 계시고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세금을 막 뺏어가죠. 그죠?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세금을 뺏어가나요? 안 뺏어가나요? 뺏어가죠. 정부도 약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세금 이 정도는 내겠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땐 괜찮은데 너무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시위요? 시위 좀 하지 마요. 길 막히니까 시위하지 말고 뭔가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정부를 소송할 수도 있죠. 예.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이 정부 나한테 돈 너무 많이 뺏어가네.
좀 돈 좀 덜 뺏어가라. 그 세금을 좀 적게 걷겠다는 정보를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왕이면 어떻게 바꿔요? 왕은 못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혁명,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웠던 시민혁명의 대부분은 다 세금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세금 때문에. 세금을 너무 과하게 걷다 보니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거래를 하면 약탈보다는 거래가 여러분들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은 거래가 이 경제의 기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학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경제 사탐으로 경제를 하시는 분 들어봤을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왼쪽에 있는 건 반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 원래 공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공기는 그냥 하얗더라고요. 아무것도 사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물이 있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물은 공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은 굉장히 싸죠. 다이아몬드는 비싸요. 이제 이런 게 맨날 교과서에 보면 나옵니다. 햇빛은 공짜, 뭐 공기는 공짜인데 사람은 햇빛이나 공기가 없으면 못 살고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무지하게 비싸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경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또는 이제 경제학 책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그 가격이라는 건 무슨 거래했던 이 거래할 때의 가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세상에 널려 있는 공기나 아니면 물은 굉장히 싸다. 이건 이제 경제학 이론으로 그걸 설명하죠. 뭐 그건 경제 이론인데, 그보다도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거 없어도 되는데 다이아몬드 이거 왜 만들어요? 네, 수요가 있어요. 누가 좋아해요? 네? 부자들이요. 그죠? 부자들 저거 없으면 죽어요? 근데 왜 만들어요? 네? 과시요? 아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다이아몬드 없어서 죽는 거 아니잖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부자 놈들 기분 좋게 해줄 일이 있어? 만들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누가 반발할까요? 누구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까요? 혹시 다이아몬드 더 만들지 말라 그러면?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어쨌든 그렇고, 부자, 예?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사람이요. 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정말 부자들을 위한 건데 우리가 왜 만드냐? 그죠? 그 다이아몬드 만드는데 들어가는 뭐 공장과 비용 이런 거를 사람들을 딴 데 써서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중요하냐면, 자, 세상에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세상은 완벽하게 균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중에 성적이 조금 좋은 학생도 있을 거고 상대 좀 떨어진 학생도 있을 거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뭐 이 소득도 좀 지원하고 하는 게 있죠. 여기서 그거와 관련된 핵심은, 공기는 고용 창출이 안 돼요. 다이아몬드는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시장에서 뭔가 이 소득이 낮아서 빈곤한 분들한테,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돈을 받아서 그걸 그분들한테 생활비를 쓰시라고 나눠드리는 정책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죠. 그렇게 하는 거와 다이아몬드 공장을 만들어서 부자한테 돌조가리 하나 갖다 주고 엄청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계속 다이아몬드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갖고 월급을 받아 갖고 생활하는 거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게 더 사람한테 좋은 건가요? 일하고 돈 받는 게 좋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동정심에서 그렇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이아몬드가 왜 중요하냐? 이게 부자가 좋아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돈 많이 낼 사람이 좋아하니까 중요한 거죠. 돈을 별로 낼 의향이 없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별로 좋은 재화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래 너 그럼 요 돌조가리 줄 테니까 돈 많이 내라. 그걸로 우리 많은 근로자를 채용해서 계속 이거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 부자도 행복하고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일자리를 얻어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가족을 부양하고 또 학생들 자녀들 가리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행복한 거죠. 부자한테 똑같은 돈을, 다이아몬드 가격에 해당하는 액수를 그냥 세금으로 뺏어다가 꼭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꼭 이렇게 보여주는 것 마냥 불쌍한 사람들이 돈 쓰세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긴 돈이 이제 없고 좀 뺏겼고, 여기는 돈을 좀 받았고. 근데 그거랑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한 노력의 대가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사는 것과 어느 게 더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더 좋은 사회냐 보면은 일자리에서 돈을 버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중요하다.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거는 그걸 부자들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고용 창출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회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에서 보시면 되는데,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사람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은 무한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풍요로운 소비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경제학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아까 뭐 선택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면 선택하죠. 돈이 무수히 많으면, 엄청 많으면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탕수육 다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 뭐 5천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먹을까 하면은 뭐 된장찌개, 짜장면, 김치 이런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everyday life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왜요? 그냥 자고 오지 말지. 그냥 잠을 계속 자고 안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학교에 선생님한테 혼나요? 예. 네. 혼나니까 졸려 죽겠는데 이거 안 가면 선생님 혼내시겠지. 그거 온 거잖아요.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안 갈 수 있었는데 그냥 깨서 가자라는 선택을 한 거고, 그런 선택, everyday life는 여기서 지금 이거 강의 못 듣겠다, 튀어나갈 수도 있는데 계속 끝까지 앉아 있는 거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경제학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측면을 분석을 합니다. 모든 측면을. 무엇을 먹을 건가, 못 하고 올 거냐, 아니면 요거 끝나면 뭐 할 건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갈 거냐 말 거냐, 어떤 대 할 거냐, 결혼할 거냐 말 거냐, 누구랑 할 거냐, 몇 번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할 것이냐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맨날, 경제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everyday life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텐데, 경제학은 여러분들은 뭘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이렇게 물을 내릴 때, 그렇죠?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 인구가 동시에 물을 내리면 세상이 홍수가 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라면을 가서 샀어요. 편의점에 가서 뭐 아니면 저희 동네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습니다. 그때 이거 내가 떡볶이 사 먹으면 나 때문에 떡볶이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죠?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돈 있으면 사 먹고, 돈 없으면 사 먹지 말자.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내려갈 때 계단으로 안 내려가고 폴짝 뛰어 내려가면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인구가 한꺼번에 뛰면 지구가 깨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내 생각만 합니다.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작동 원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메커니즘을 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 좋은 거 하면 그 결과는 항상 최고로 좋다라는 겁니다. 경제에서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좋은 거 하면 가장 좋다. 왜냐?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아담 스미스 얘기고, 그래서 사실 경제학이 좀 파워풀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게 여기서는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 경쟁은 거기서 승패가 갈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나쁜 거다 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오늘부터 지금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건 이거는 뭐 해봐야 뭐 이거는 좀 이 경제학의 이론이니까 그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시장은 가장 공정하다. 시장은 가장 공정합니다. 왜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제가 막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성적을 주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다 70점이고 저기만 90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긴 분들이 불평등하다고 느낍니다. 그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저 사람은 뭐길래 지 마음대로 나한테 70점을 줘? 이런 식의 판단이 이제 되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한 명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 소비자가 신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라면이 우리나라의 대표 라면이 된 거지, 농심이 신라면이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고 팔았기 때문에 신라면이 대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농심 맞아요? 신라면? 여러분들이 농심을 최고로 만들어준 거지, 농심이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최고로 만들려고 강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해피하게 만든 농심이 좋은 회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도덕적이고, 시장은, 이 도덕적이라는 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이에요. 시장은 도덕적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던 시장 경쟁은 나쁘고 거기서 승자가 갈리고 패자가 갈리고, 특히 부자들은 항상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장은 도덕적입니다. 왜 도덕적이냐면, 누가 돈을 벌어요? 시장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여러분들을 팔비틀고 이거 사라고 강요하고 협박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벌죠? 소비자들이, 써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싸게 만든 사람이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속여 먹고 여러분들이 항의하니까 웃기지 마라, 그거 네가 고장낸 거지 내가 고장낸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기업은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높은 행복도를 가져다 준 사람들만 성공을 하기 때문에 가장 도덕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들었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물론 시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까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이긴 하고, 그렇지만 무조건 시장이 나쁜 거냐? 아니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공정하고, 여러분들을 임의적으로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거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전혀 알지도 못한, 농심 사장님 누군지 아세요? 모르면서 사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품만 보고 이거 맛있구나 사 먹어서 그 농심이 성공한 그런 케이스니까, 시장은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도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저 선생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항상 시장 경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들었지, 시장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맞춰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뭐 넘어가죠. 네. 이 사진 아세요? 이 그림,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럼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어요? 이 소말리아에서 미군이 소말리아 내전에 개입한 건 아니죠. 내전에는 보통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 그 경계를 하던 헬리콥터가 떨어졌어요. 블랙호크라는 이제 미국 헬리콥터죠. 근데 소말리아 내전의 한 중심에 떨어졌어요. 소말리아 사람 그 내전에 군인들이 와서 이 조종사랑 몇 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군이 투입됩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구출하려고. 2명의 조종사가 많이 추락하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이, 이미 대부분 사람들은 죽었고 2명의 조종사가 살아남았는데, 그 2명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가요. 그래서 몇십 명이 죽어요. 그리고 엄청난 숫자가 부상을 당하고 결국 조종사 1명을 구해갖고 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2명이 내버려두면 2명 죽는 걸로 끝나는데, 그걸 구출하러 가서 1명밖에 구출 못 해오면서 몇십 명이 더 죽어요. 거기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겠어요. 여기 군대 안 가시는 여학생들은 좀 뭐 별로 관심 없겠지만, 군대 가야 되는 남학생들, 목봉 체조로 아세요? 학교에서 목봉 체조 안 해요 요새는. 고등학교나 고등학생들이죠. 학교가 좋아졌네요. 옛날엔 다 했는데. 목봉 체조라는 건 여러 명의 학생이나 그 군인 훈련인데, 한 10명 정도가 줄을 서서 이 전봇대 같은 그 통나무를 같이 이렇게 어깨로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목봉 체조인데, 그런 거 하면은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명이 그걸 들고 하는데, 야 그걸 그냥 10등분해서 한 명이 하나씩 들고 하면 되지, 그걸 왜 10명이 한꺼번에 들게 하느냐. 협동심이요? 예, 협동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안 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는 거죠. 목봉체보다 더 확실하게, 목봉체는 사실은 중간에 좀 힘을 들 써도 잘 누가 들 썼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저런 어깨 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는 건 해보셨어요? 그거는 힘들어서 못 일어나는 학생, 이 너무 눈에 잘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잘 못 일어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날 같이 들어올리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내 친구들, 내 전우가 죽을 수 있다. 사실은 전쟁은 그렇게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이 총알이 빗발치는데 거기 뛰어다니면서 전우를 구하러 다니고, 자기도 총알이 빗발치는데 나가서 총을 쏘고 적군을 물리치려고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크레인 병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죠. 목숨을 걸고. 물론 우리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우리 뭐 국가를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전장에서 군인으로 하여금 가장 열심히 싸우게 하는 모티베이터, 그 동기는 바로 전우입니다. 옆에 있는 전우. 얘가 피를 흘리고 죽어간다, 얘가 총을 맞았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는 이런 게 발생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기 나온 산 깁슨의 대사죠. 전쟁을 했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봉체조, 이게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이런 게 너무 바보같이 보일 거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전쟁에 나갔을 때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도망갈 거냐 아니면 내가 목숨 걸고 싸울 거냐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도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대상이 됩니다. 징병제, 모병제,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좋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회사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식당에서 새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말했다가 야단만 맞고, 그죠? 그런 거 말고 재치기 하시라고 해야 될 이유는 있을까요? 사장님 보고 재치기 하시라고 할 이유는 없을까요? 선생님이나 재치기. 자, 사장님이 신라면이라는 걸 어쨌든 개발할 수 있는, 뭐 사장님이 개발한 건 아니겠지만 사장님이 뽑은 연구개발팀에서 신라면을 만들어냈어요. 농심이 대박이 났죠. 연구개발팀에서 허니버터칩이라고 아세요? 저 다시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몇 년 전에 굉장한 그 히트였는데 그걸 개발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은 뭐냐면 생산직 근로자로 예를 들어서 그 이 과자가 만들어지는 그 이 컨베이어 벨트나 아니면 라면이 만들어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 라면이 신라면이건 진라면이건 무슨 짜파게티가 뭐건 그냥 그 공장대로 공정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공정에서 해야 되는 이렇게 일을 해라, 이런 작업을 해라 라는 지시를 받고 일을 합니다. 라면이 어떤 라면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 라면이 대박이 나면 여러분들도 월급도 뭐 더 많이 받고 성과급도 많이 받죠. 근데 라면이 뭐 실패가 되면은 여러분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망해서. 그러면 정말 잘 팔리는 라면이 출시가 될 거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라면이 출시가 될 거냐, 이건 누가 정해요? 여러분들이 정해요? 누가 정하죠? 매니지먼트 정합니다. 그 사람들의 10분은 우리의 10분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10분을 아껴 써서 신라면이라는 걸 생각해낼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한테 대박이고, 같이 구내식당에서 줄 섰다가 거기서 그냥 줄 서면 아무 생각 안 하다가 신라면을 못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그런 라면 회사에 그저 그런 직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면 새치기 시켜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새치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앰뷸런스 지나가면 다 비켜줘요. 그 새치기 하시라는 거예요. 좀 가세요. 우리가 비켜드릴 테니까. 그죠? 그건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환자한테 일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사장님의 일분이 나보다 중요하면 새치기 하시는 건 맞겠죠? 예, 거기까지 가는 게 맞는 거죠. 자, 결혼 아직 안 해봤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착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집안이 좋은 배우자를 얻고 싶어요. 근데 보면 잘생긴 배우자는 성격이 안 착해요. 아니면 똑똑하지가 않거나, 착한 배우자감을 찾아봤더니 잘 안 생겼어요. 그리고 집안이 좋은 사람, 뭐 집안이 좋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돈이 많다. 그러면 성격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뭐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막 그래요. 문제, 누굴 골라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데이트는 잘생긴 사람이랑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똑똑한 애를 낳고 싶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좋겠고, 그때는. 그리고 뭐 뭔가 내가 뭔가를 좀 소비를 많이 하고 싶은데 난 돈이 없는데, 그러면 집안에 돈이 많은 배우자가 좋고, 그때 배우자를 여러 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게 했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일부 다처제 시대 또는 다부 일처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합니까? 그 중에 돈 많은 여자. 네. 그러면 여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여학생들은 선택 안 해요? 네. 요새 여학생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좀 한심해서 남자애들이. 그래서 결혼을 잘 안 하는데 선택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돈 많은 배우자를 고르려 했더니 아까처럼 못생기고 성격도 나쁘고
착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했죠. 능력도 없고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끼어 팔기라고 합니다. 끼어 팔기.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제에서 독점 기업들은 규제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점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굉장히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그 라면집 주인이 라면만은 하나는 안 팔고 너 라면이랑 떡볶이 같이 먹어야 돼. 그 라면은 뭐 1,000원이고 떡볶이 1,000원이니까 2,000원 무조건 내서 먹어야 돼. 라면 하나 안 팔어. 이렇게 끼어 팔기예요. 난 라면만 먹고 싶은데,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소비까지 강요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에서 그건 형사처벌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 시장에 갔더니 돈도 많고 착하고 뭐 성격도 좋고 뭐 잘생기고 뭐 이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돈을 많은 걸 선택을 했더니 내가 싫어하는 못생기고 성격 안 좋고 능력 없고 이런 것들이 쫓아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어야만 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건 포기해야 되고 뭔가 흠이 있고 뭔가 좋은 점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쁜 게 끼어오는 거죠. 그럴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쁜 거를 취하고 어떤 좋은 거를 취할 거냐라는 걸 선택하는, 그 역시 경제학에서도 분석 대상입니다. 그죠? 누가 누구와 결혼하는가라는 건 분석 대상이고, 왜 최근에 여러분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경제에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지금 경제학에서 세일즈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요. 삶의 가치, 삶의 가치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의 목숨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긴 한데, 근데 사실 우리가 추산을 해본 경우에 의하면 그 한 20년, 15년 전 자료를 갖고 추산을 하면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삶의 가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정을 하면 최소 20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소 200억 원. 그 얘기는 십몇 년 전이니까 지금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 재미있는 건 미국에서 해봐도 우리나라에서 해봐도 영국에서 해봐도 숫자가 비슷하게 나와요. 거기 사람들이 소득이 더 높긴 한데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삶의 가치가 무한하냐 무한하지 않냐, 이런 것도 재밌는 이슈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가치는 무한하다 하고 싶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 있을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맨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기차가 고장이 났는데 저쪽으로 가면 5명이라고 있고 이쪽에 가면 1명이라고 있고, 어느 쪽으로 이걸 고장난 이 런어웨이 기차를 보내야 될 거냐, 이런 거 하죠. 여러분들 다 어디라고 대답해요? 1명. 왜요? 삶의 가치는 무한한데 1 곱하기 무한대나 5 곱하기 무한대나 똑같이 무한대인데, 여러분들이 1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삶의 가치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걸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밖으로는 삶의 가치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게 무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공정이라는 얘기를 해보죠. 경제 또는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공정인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부잣집 애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공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이거 공정해야 불공정해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좀 있네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머지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 그죠? 네. 비슷비슷해요. 재밌네요.
로또는 어떤 애는 어떤 사람은 한 뭐 몇십억 받고 나는 또 꽝이에요. 맨날 그래도 그거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죠. 또 하나 여쭤볼까요? 자, 이제 돈이 아니라 똑같이 10시간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쟤는 머리가 좋아서 100점 받고 저는 머리가 나빠서 70점 받았어요. 이거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공정해요? 아까 돈이 많아서 좋은 데 간 건 그것도 공정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네요. 그럼 예, 좋은 얘기네요. 자, 부잣집 재벌집 아들이 나보다 난 거 하나도 없는데 재벌 회사의 첫 직장이 재벌 회사의 상무예요. 그리고 좀 이따 부사장 되고 좀 이따 물려받아요. 공정해, 안 공정해요? 그것도 공정해요? 네. 안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나 보네요. 좀 있으시네요. 네. 사실 공정하고 안 공정하고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공정하다는 게 로또는 공정하다고 얘기하지만 부잣집에 가 사교육 많이 받아갖고 좋은 대학 간 거는 공정하냐?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리 좋은 애가 좋은 대학 간 거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부잣집에 가 좋은 대학 간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부잣집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좋은 데 간 거나 머리 좋게 태어나서 좋은 데 간 거나 똑같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머리가 나쁘면 그게 내 잘못이에요? 근데 왜 나는 좋은 대학을 못 가죠?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쟤는 좋은 대학 가서 앞으로 잘 나가고 나는 좋은 대학 못 가서 쟤보다 잘 못 나가고 누구나 다 불공정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 간 거는 괜찮다. 그것도 불공정해요. 다 불공정해요. 로또는 불공정하지. 로또도 그렇죠. 저 사람이 혼자 20억 다 갖고 하고 난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게 공정한가? 근데 사람들은 다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네? 로또 번호를 내가 골랐다. 오케이. 로또 번호를 그 회사에서 이 편의점에서 그냥 기계로 찍어주는 거 있죠. 자,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1등은. 로또를 그러면 수능 시험에서 또는 내가 뭐 수능 시험 답안지도 내가 다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라서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것도 공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긴 합니다. 그렇지만 로또가 딴 거에 비해서 더 공정하다고 얘기할 때는 조금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그게 나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게 나일 수도 있었는데 저 사람이 된 거고 혹시 몰라요? 다음 주엔 내가 될지도. 다음 주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해요. 근데 쟤는 부잣집 애들이라 좀 머리 좋게 태어나서 좋은 대학에 갔어. 그게 내년엔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 머리 나쁜데 내년에 나일 수가 없죠. 그럴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공정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이슈입니다.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거나 아니면 남보다 좋지 못한 성과를 얻고 있지만 이걸 내가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공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슈를 하죠. 소셜 모빌리티라는 이슈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서 우리는 불평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고착될 때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불평등이 나쁜 건 아니죠. 왜냐? 좀 아까 사진 혹시 필요하면 다시 올게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추월이죠. 팀 추월. 3명이 한 팀이 돼서 가면서 꼴찌가 성적이 얼마냐가 되는 거지. 1등으로 3명 중에 제일 빨리 결승점을 통과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저 꼴찌가 들어온 기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동반성장 이런 거랑 연결시키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빨리 가고 뒤에서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세 명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빨리 가고 뒤에서 엄청 잘 쫓아가는 게 있고 앞을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방법. 그렇죠? 어떤 게 우리가 보통 좋은 사회라고 얘기하나요? 앞에 빨리 가고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빨리 가는 거. 앞에서 빨리 가야 우리가 이 추월 경기에서 이길 수 있지. 앞에서 천천히 가면 절대로 못 이겨요. 앞에서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니퀄리티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벌어질 수도 있지만 불평등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뒤에서 빨리 쫓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 다시 좁혀지는 거죠. 결론은 뭐냐? 세 명이 다 좋게 빨리 가요.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지. 벌어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쫓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쫓아가는 게 어려운 시스템이냐. 즉 벌어진 불평등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사회냐 그렇지 않은 사회냐. 이런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평등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회. 이 사회가 개인과 사회가 어느 게 더 앞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냐면 경제학교에서 우리가 중시하는 개인의 선택권,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공동체의 선이다. 사회 전체가 잘 되는 거다.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무조건 나쁘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뛰어나가는 것조차도 막아버리는 이런 플레이버가 있는데 제가 그 약간 그 사례를 하나 드리면 지금 한 5분 정도 있는데요. 말씀 하나 드리죠. 저는 지금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끼고 계시죠? 그죠? 사실은 지금 제가 안 끼고 있는 거는 2022년도가 돼서 그렇지 2020년대 초반 그리고 2021년 중반까지는 이 상황에서 마스크를 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철이나 버스 같은 거 많이 타시죠? 다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철에서 한 명도 안 빼고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진이 독일 신문인가 영국 신문에 난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다. 어쩌면 한 명도 안 빼고 다 끼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스크 왜 꼈어요? 마스크 안 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온다. 그것 때문에 안 꼈어요? 그것 때문에 꼈어요? 마스크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안 걸리려고 일단 코로나. 두 번째,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엄청나게 좋은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 같은 좋은 특성이 있어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안 좋은 거다. 라는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 얘기 뭐냐면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자라는 쪽으로도 이게 연결될 수도 있고 참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항상 좋은 거냐라는 이슈가 있는 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다 마스크를 쓰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늦게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마스크를 끼고 가는데 갑자기 툭 끊어진 거예요. 줄이 끊어졌어요. 지금 마스크 옆에 약국가 살 수 있지만 2020년도 당시에는 마스크를 배급을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살 수 있는 분량이 뭐 2개면 2개를 사버렸으면 이미 살 수 없어요. 나머지 하나는 집에 있고 끊어졌어요.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우리 집 여기서 뭐 버스 타고 한 30분 가야 되는 거리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버스를 탔어요. 마스크 없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쳐다봅니다. 다 쳐다보죠? 다 쳐다보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 쟤는 마스크를 안 꼈는데 사연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꼈겠지. 그리고 그냥 자기 하던 일 계속 뭐 핸드폰을 보든지 뭐 아니면 밖을 쳐다보든지 그러면서 가요. 이런 사회와 마스크를 안 끼고 탔더니 다 째려보면서 쟤는 뭔데 안 끼지? 쟤 뭐 하는 애야? 이런 사회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죠? 첫 번째 사회에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마스크 안 끼고 탔으면
그 버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그 마스크 안 낀 모습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라고 사람들이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쟤 왜 저래? 라고 했을까요? 예. 사회 공동체, 사회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개인을 핍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을 핍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회의 공동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권, 나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추구한다기보다는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그래서 인간이 가장 존엄할 때는 언제냐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때입니다. 남이 하려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은 가장 인간의 존엄성에 가까이 가 있는 학문이고 사람들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전체의 삶을 위해서 너는 이런 거 희생해야 돼. 너는 이런 거 하지 마. 너는 빵 공장 가서 일해. 너는 자동차 공장 가서 일해. 이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회는 경제학이 들어갈 틈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된 사회죠? 땅에 떨어지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사회다라고 해서 우리가 옆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하에서 개개인이 사회 공동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핍박되는 그런 사회는 바로 어떤 사회죠? 그런 사회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위에 있는 나라인가요? 예. 지구를 거꾸로 놓으면은 밑에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랑 붙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개인 명목상으로는 명분이 사회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핍박되는 나라죠. 그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로 일단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